그날 아침, 평소처럼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낯선 통증이 내 허리를 덮쳤다. 아침에 일어날 때 평소처럼 몸을 구부리고 일어나려 했는데 갑자기 등허리에서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여느 날처럼 하던 동작이었지만 그 통증은 예전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그 순간 내 몸이 점점 늙어간다는 사실을 내게 알리는 듯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창문 너머로 밀려왔다. 밖은 아직 어둑어둑한데 난 벌써 깨어 있었다.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일어났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 손끝까지 몸에 힘을 주어야 했고 겨우 일어섰다. 그동안 느껴지지 않던 이 작은 불편함은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것 하나하나 다 챙겨주었는데 지금은 그런 손길도 없다. 내가 주방으로 향하며 찬장문을 열 때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내가 살아있던 흔적을 느꼈다. 여전히 그릇에 쌓인 먼지, 싱크대에 놓인 낡은 컵들이 나를 짓누른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차를 끓이고 식탁을 차린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나 혼자만의 일상이 되었다. 차가 담긴 찻잔을 손에 들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낮은 산이 보였다. 겨울 산은 잿빛이고 먼 곳에서 연기처럼 보이는 것이 그리운 마음을 일으켰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준 그곳, 우리가 함께 가졌던 조용한 시간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오늘은 그리움보다는 몸의 신호가 더 강하게 다가왔다. 작은 통증 하나가 내 몸에 경고를 보낸 것 같았다. 아내가 없다는 것이, 외롭다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들, 몸의 쇠약함, 감정의 누적된 피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 통증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얼마 후 나는 평소대로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나서면서 내가 자주 지나치는 거리 풍경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걸음걸이가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 허리를 한 번씩 쭉 펴며 무리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걷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며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때 미용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정화헤어라는 간판이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손님들이 한 명, 두 명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남자들로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다. 그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띄었다. 단순히 머리만 자르러 온 사람들 같지는 않았다. 그들 중 몇 명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몇 명은 서로 대화하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특별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나쳤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그 미용실 앞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이 떠올랐다. 뭐가 그리도 기대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곳에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냥 머리를 자를 겸 가봐야겠다 생각했지만 그 미용실에 대한 소문도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나도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궁금증이 생겼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아저씨들의 소문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음속에서 점점 더 끌리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도 그 미용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머리를 자를 때마다 집에서 그녀가 해주던 그 손길이 그리워졌다. 그런 손길은 이제 내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무심코 식탁 위에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앉았던 자리, 지금은 먼지 쌓인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혼자 살아가면서 일상의 작은 접촉마저 그리워지곤 했다. 동네 사람들의 소문도 그렇지만 나도 그 미용실에 가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밤이 돼도 잠은 잘 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돌아보며 내일이라도 그 미용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소문이 궁금하기도 했고,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느낄지 알고 싶었다. 이 느낌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를 이끌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정화 헤어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났다. 첫 인상과 소문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여자가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상호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친 뒤 정화 헤어로 향했다. 아침 일찍부터 발걸음이 가벼웠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발끝부터 차오르는 냉기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든 듯 했지만 어제 밤 미용실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용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새 깊어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작은 의문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길을 걷는 동안 김상호는 자주 가는 시장 앞을 지나쳤다. 그곳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어슬렁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상인 중 한 명이 김상호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오, 상호 씨, 오늘도 나오셨어요. 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동안 동네 사람들과 나누던 일상적인 인사가 이제는 평범하게 느껴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따뜻한 인사가 내게 조금은 더 가슴 깊숙이 닿았다. 미용실에 도착하자 상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화 헤어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요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어서 오세요. 정화가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표정에서 어제와 같은 친절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 눈빛 속에 뭔가 부드러운 관심이 숨겨져 있는 듯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상호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간단히 머리만 좀 다듬으려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의자에 앉히고는 다가왔다. 손길이 차갑지만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만지며 머리를 감겨줄 준비를 했다. 편안히 앉으세요.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정화가 부드럽게 말했다. 김상호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말이 의외로 마음에 와 닿았다. 오래간만에 누군가가 내 피로를 알아주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정화가 머리를 감기며 물었다. 상호는 잠시 말문을 열다 다시 입을 다물었다. 글쎄요. 상호는 머릿속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혼자 살아서 그런지 저녁이 좀 조용하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 이제는 그게 익숙해졌네요.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저도 알죠. 저도 혼자 살다 보니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그녀가 말했다. 상호는 그 말에 조금 놀랐다. 미용사와 손님이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정화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정화는 상호의 머리를 감기고 나서 잠시 그의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다. 목이 많이 뭉쳐 있네요. 정화가 말하며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었다. 상호는 그 손길에 잠시 몸을 움츠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마사지는 그의 어깨를 풀어주었고 그는 느끼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괜찮으세요? 정화가 다시 묻자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좀 시원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시원함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그런 손길을 받으며 피로를 풀곤 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의 마음은 묘하게 그리움과 감사함이 섞였다. 여기 단골들께는 항상 이렇게 해드려요. 정화가 덧붙였다.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은 특히. 그래서 그런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가 받은 작은 관심과 손길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을까? 그것이 단지 서비스일 뿐이라는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다. 머리를 다듬고 나서 정화는 그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어떻게? 차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상호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감사하죠. 그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스며들며 어쩐지 마음까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정화는 찻잔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상호는 그 미소에서 또다시 따뜻함을 느꼈다. 그저 차 한 잔일 뿐인데 그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채울 수 있다니. 이렇게 작은 일들이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상호는 천천히 말하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도 그래요. 작은 것이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상호는 차를 마시며 문득 정화의 말을 되새겼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런 변화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정화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에도 꼭 오세요. 단골이 되시면 더 많은 걸 해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단지 예의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상호는 그 말에 잠시 머물며 한 번 더 그녀의 따뜻한 표정을 떠올렸다. 그는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정화는 그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언제든지요. 상호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문득 오늘 하루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그 작은 미소와 차 한 잔이 그의 하루를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정화는 그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언제든지요. 김상호는 그 다음 날 다시 정화 헤어로 향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평온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날 느꼈던 따뜻함과 작은 변화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여전히 예전처럼 아픈 부분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의 작은 배려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가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고 걷던 기억들이 그리웠지만 오늘은 그리움보다는 조금 더 담담하게 그리워할 수 있었다.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 정화는 이미 그를 보고 웃으며 손짓을 했다. 오셨네요. 상호 씨,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친근했다. 상호는 여느 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안내하는 의자에 앉았다. 하루 종일 바쁜 하루를 보낸 그녀의 얼굴이 살짝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따뜻함이 묻어났다. 오늘도 간단히 다듬어 주세요. 상호는 말하며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정화는 그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잡고 다듬기 시작했다. 이번엔 전날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서로가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또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제는 어땠어요? 잘 쉬셨어요? 정화가 물었다. 상호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인 후 그는 답했다. 그저 그렇네요. 하지만
가끔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달라지죠. 정화가 대답하며 상호의 머리를 다듬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보다 피로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때로는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화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남을 돌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했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 어제 본 드라마가 재미있었다.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럴 때마다 상호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몸을 돌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던 자신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다. 목이 또 많이 뭉쳤네요. 정화가 말했다. 잠깐만요. 마사지 해드릴게요. 상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정화가 손을 올리자 어느새 몸이 조금 풀린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속삭였다. 이렇게 조금씩 풀어야 해요. 몸이 너무 긴장되면 나중에 더 아프죠. 그렇군요. 상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화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확했다. 그 순간 그는 잠시 아내가 해주던 어깨에 주무르던 시간이 떠올랐다. 그때의 기억이 잠깐 그의 마음속을 스쳤지만 그리움이 짙게 깔리는 대신 그때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졌다. 그는 어쩌면 그리움의 무게가 이렇게 가볍게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정화는 잠시 멈추고 상호에게 물었다. 아직도 혼자 생활하시죠? 상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는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정화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 정화의 태도에 상호는 묘하게 안도감을 느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정화가 물었다. 상호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물음에 답했다. 그냥 집에서 간단히 라면 정도 먹으려고요. 정화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혼자서 먹는 라면은 맛이 없죠? 그럼 다음에 김치찌개라도 한번 해드릴까요? 상호가 잠시 시선을 떨구고 아내의 김치찌개 기억을 떠올리는 짧은 단락. 이렇게 매운 음식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말에 상호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화 씨가 해주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나누는 작은 대화 속에서 상호는 다시 한번 정화가 단순한 미용사가 아니라 그가 기억 속에서 놓치고 있던 어떤 감정들을 되살려주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의 일상 속에서 차갑고 고요했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다. 정화는 그의 머리를 다듬고 나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상호는 조용히 대답하며 일어섰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는 미용실을 나서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전히 그의 몸은 예전처럼 나이가 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오늘 미용실에서의 짧은 시간과 정화와의 대화가 그의 하루에 작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삶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문을 나서며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마음 어딘가에서 미지근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여전히 그의 몸은 예전처럼 나이가 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오늘 그 작은 변화들, 미용실에서의 1시간, 정화와의 대화, 그 모든 것이 그의 일상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아침, 김상호는 평소보다 더 느리게 일어났다. 눈을 떴을 때 평소와는 달리 몸이 그리 아프지 않았다. 허리는 여전히 약간 불편했지만 그동안 아무리 움직여도 사라지지 않던 깊은 통증이 덜해진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침대에서 발을 딛자마자 그 소소한 변화를 실감했다. 무엇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걸까? 하늘은 여전히 흐리지만 공기 중에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동안 몸을 꽉 움켜잡고 지냈던 것 같은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이 순간이 그리웠지만 그때 그리움은 오늘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가왔다. 아내가 그리운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그리움이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다. 그는 옷을 간단히 입고 거실로 나갔다. 쌀쌀한 바람 속에서 온돌방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아주었다. 찬밥과 김치를 꺼내 간단히 아침을 준비하면서 어제의 일이 떠올랐다. 정화 헤어에서의 시간이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났다. 그녀와 나눈 대화와 작은 손길들이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그 손길이 그리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의 부재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정화의 작은 배려가 그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다. 아침을 마친 후 그는 동네를 한 바퀴 돌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걷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작은 관심이 생겼다.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이 지나갈 때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이 흘리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상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옛날 같으면 그저 지나쳐 버렸을 풍경들이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정화 헤어로 향했다. 어제처럼 특별히 머리를 다듬을 필요는 없었다. 그냥 그녀의 존재가 궁금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화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상호 씨 오셨군요. 오늘은 어떤가요? 그냥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요. 상호가 대답했다. 그 역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지난번처럼 오크워드하지 않았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었다. 정화는 상호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물었다. 차 한 잔 드시고 머리 다듬어 드릴까요? 네, 그럼요. 상호는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차를 마시며 그들은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고 얘기할 거리가 많았다. 서로 나눈 작은 이야기들이 그를 덜 외롭게 느끼게 했다. 정화는 그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며 말을 건넸다. 상호 씨, 요즘 잠은 어떻게 자세요? 예전에 비해 괜찮아졌나요? 상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표정이 잠깐 흐려졌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자주 잠이 깨요. 그런데 그게 예전만큼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화 씨 덕분에 그런 작은 이야기라도 나누니까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정화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상호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챘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도 상호 씨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점점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상호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정화는 손을 살짝 멈추고 상호에게 작은 제안을 했다. 오늘 저녁엔 제 손으로 김치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맛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말이 조금 의외였지만 상호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상호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말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주 불편한 척하지 않고 다가와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정화의 따뜻한 제안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어쩌면 그 작은 배려가 그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미용실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화는 상호의 머리를 다듬고 그에게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상호 씨, 다음에는 제가 만든 찌개도 드시고요. 꼭 오세요. 상호는 일어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주 온다면 정화와 대화하면서 더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저도 꼭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정화의 미소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오늘 상호는 미소를 띤 채 미용실을 떠나며 느꼈다. 자신이 예전과 다르게 조금씩 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작은 변화가 그에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더 많은 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오늘 상호는 미소를 띤 채 미용실을 떠나며 느꼈다. 자신이 예전과 다르게 조금씩 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작은 변화가 그에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더 많은 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김상호는 그날 다시 정화 헤어를 찾았다. 이제는 그 미용실이 단순한 머리 자르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듯했다. 처음 방문했던 그날의 어색함과 긴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화가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다. 상호 씨, 또 오셨네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호는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녀와의 만남이 그리 어색하지 않았다. 그동안 점점 늘어나는 대화 속에서 그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정화는 그의 머리를 만지기 시작하며 조용히 말을 걸었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세요? 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오늘은 마음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는 말하며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은 아직 추운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얼어붙었던 세상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느낌이었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상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쥐며 말했다. 기분이 가벼워지셨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가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점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정화의 말은 상호에게 어떤 위로처럼 다가왔다. 그녀가 말하는 대로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몸의 피로에서 벗어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상호는 잠시 멈추어 생각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부드러워졌고 그가 느끼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낯설지만 편안해졌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느끼기 마련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작고 소소한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것이 우리가 지나온 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화는 상호의 머리를 다듬으며 조금 더 부드러운 손길로 마사지도 시작했다. 이번에는 몸의 긴장도 풀리고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상호는 잠시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이제 단순히 미용실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백하지 않아도 그 작은 배려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정화가 다시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런 게 진짜 삶의 중요한 순간들 아닐까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그런 작은 것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정화는 그 대화에 잠시 멈칫한 듯 보였다. 그녀는 상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잠시 눈을 맞췄다. 상호 씨는 어때요, 요즘? 외로움이 좀 덜해졌나요? 그녀의 말에는 어쩐지 진심이 묻어 있었다. 정화는 그가 지난번 말했던 혼자 사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더 조심스레 물었다. 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혼자 지내는 게 외롭긴 해요. 그런데 그런 외로움도 이제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아요. 대화가 필요했었나 봐요. 이렇게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니까요. 정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대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 대화가 그 어떤 약보다 강한 힘을 줄 수 있어요. 상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정화 씨 덕분에 그런 기분이 드네요. 뭐랄까, 그런 사소한 말들이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화는 그가 말하는 걸 듣고 나서 손끝으로 그의 어깨를 한 번 더 문질러 주었다.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상호 씨도 조금은 편안해졌길 바래요. 그때 상호는 문득 그녀의 말을 되새겼다. 작은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저 무시했을지 모를 순간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서 침묵을 지켰지만 이제는 그 침묵 속에서 작은 말들이, 작은 관심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었다. 정화는 잠시 머리를 다듬은 후 상우에게 차를 건네주며 웃었다.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차 한 잔 드세요. 작은 시간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상우는 차를 마시며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화 씨와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내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마 다시는 혼자 있는 느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화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자주 오세요. 여기서는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상호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정화 씨,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발자국 걸음에 느껴진 가벼움에 잠시 멈칫했다. 이 작은 변화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상호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정화 씨,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발자국 걸음에 느껴진 가벼움에 잠시 멈칫했다. 이 작은 변화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김상호는 정화헤어에 도착했을 때 예전처럼 불편함이나 긴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머리카락을 다듬을 생각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었다. 정화와의 만남은 더 이상 일상적인 일이었고 오히려 그 만남 자체가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화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상호 씨 오셨군요.
오늘은 또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녀의 말투에는 여유가 있었고 그 안에는 점차 커져가는 친밀감이 담겨 있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요. 상호는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머리를 자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의 대화가 그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었다. 그는 이제 정화와의 만남이 일상 속의 소소한 위로처럼 느껴졌고 그 위로는 그의 마음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정화는 상호의 머리카락을 살짝 만지며 조용히 물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계속 혼자 있다 보니 그런 작은 일들이 더 크게 느껴져요. 상호는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작은 일들이라는 말 속에 그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들이 있었다. 그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는 단지 대화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참았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죠. 하지만 또 작은 친절이나 배려가 그런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상호 씨도 그런 거 느껴보셨죠? 그럼요. 상호는 답했다. 정화 씨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여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바깥의 풍경은 여전히 추운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온기와 변화는 차가운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게 다가왔다. 제가 요즘 그런 걸 자주 느껴요. 정화는 말을 이었다. 가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겪는 고단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죠. 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돼요. 상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화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잘 알게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미용사로서 그의 머리를 다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가 혼자 살아가며 느꼈던 외로움이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풀려가는 듯했다. 정화는 그의 머리를 다듬는 동안 상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다. 목이 좀 뭉쳤네요. 그녀가 말하며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었다. 상호는 그 손길에 몸이 잠시 긴장되었지만 곧 편안함이 찾아왔다. 그가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리운 손길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정화 씨가 해주시는 이 작은 손길들이 어쩌면 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상호는 말하며 눈을 감았다. 정화는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고요함과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렇다면 정말 기뻐요. 나도 상호 씨와 대화하는 게 큰 힘이 되거든요. 상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을 느꼈다. 그가 느끼는 위로는 단순한 행위나 말이 아니라 정화가 그에게 주는 안정감이었고 그 안정감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다. 미용이 끝난 후 정화는 상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밖에서 잠시 쉬어보세요. 상호는 차를 받아들고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정화 씨, 오늘도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는 잠시 차를 마시며 정화와의 만남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정화는 상호가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제든지 오세요. 여기서는 항상 환영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다. 그 말 속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고 나섰다. 오늘도 그는 정화 헤어에서 소소한 위로와 따뜻함을 받았다. 이제는 그 따뜻함이
그에게 중요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따뜻함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미용실을 나서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간단했다. 그는 돌아서기 전 문 앞에 잠시 멈춰섰다. 마음 한켠에 미지근한 온기가 번졌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상호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혼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길을 걸어갔다. 삶은 작은 변화들의 연속입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은 말없이 속삭입니다. 때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때로는 그 신호가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져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신호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릴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다가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우리를 온기 속으로 안내해 줍니다. 우리는 몸의 변화를 천천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그 변화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마음 속에서 이제는 늙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은 그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 속에서도 아직 늦지 않았음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그 신호를 받아들이며 그 변화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배려를 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며 건강을 챙기고 누군가에게 손길을 건넬 때 그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사랑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이 돌아가며 그 사랑이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쌓아온 인연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그 변화를 대면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차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욱 소중하고 그것을 서로 주고받을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 진정한 사랑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힘을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큰 힘이 되어주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관심, 그리고 나를 돌보는 내 작은 손길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을 돌보며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도 조금 더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잘 살펴주세요. 내일도 오늘처럼 서로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이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이 이야기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